최근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상한 글이 떠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려고 마음먹었지만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관습과 사회 특성 때문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글 중에서 가장 추천수를 많이 받은 글을 가져왔는데요. 해당 글은 공감을 많이 받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비판하며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중국인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최근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내 명의로 부모님들이 집을 구매해 주셨다.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지역의 집을 구매하는 중국인들을 요즘 매우 많다. 한국은 요즘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서울이 아닌 지역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많은 이들이 집을 구매한다. 하지만 한 명이 집을 여러 개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명의를 등록하는데 이러한 명에 등록된 중국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자주 오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의료보험이나 투표권 등 많은 것들을 한국 국민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 투표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데 중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 참 신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만 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특성 때문인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살기 힘든 곳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분리수거다. 우리 중국도 4년 전 분리수거를 시작했지만 한국의 분리수거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매주 내가 이용한 모든 쓰레기를 들고 집 밖에 나와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몇 주가 지난 통조림을 손으로 집어서 하나하나 분리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매우 더럽고 몰상식하다.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자주 샤워를 하고 깔끔을 떤다는 이유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매주 오래된 쓰레기를 자기 맨손으로 직접 집어서 버리는 관습이 있다. 그들은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라 피던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넣는다거나 무언가를 먹고 더러워진 포장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처음 보고 매우 놀랐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더러운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잡아서 분리수거한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음식들이다. 한국의 식당들은 미쳤다.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이라던가 술집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면 받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는 허거집의 경우만 혼자 갈 수 없는데 한국은 혼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식당이 너무나도 많다. 그나마 배달 음식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배달을 시키면 되긴 하지만 배달 음식 어플에 중국어가 없다. 영어는 있지만 그들은 중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매우 차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다. 또 다른 부분은 미친 날씨인데 이는 상하이나 베이징보다도 편차가 심각하다. 겨울에는 미친 듯이 춥고 여름은 미친 듯이 덥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은 옷을 2배로 구비해둬야만 한다. 우리 중국인들은 옷을 살 때 매우 비싼 옷을 한 개 사서 오래 입는 문화가 있는데 비싼 옷을 2배로 사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옷을 싼 것을 사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인들은 다소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한국인들은 여름이 되면 거의 매일 샤워를 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당신이 샤워를 하루라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알아차린다. 물론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당신을 기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팁이 있는데 사실 그들은 당신의 샤워 여부를 냄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고 친한 한국인에게서 들은 것이라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그들은 당신의 냄새가 아닌 머리카락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인지되는 기름기 있는 머리가 사실 한국에서는 샤워를 안 하고 더럽다는 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오랜 문학 작품에서도 머리에 기름기 있는 여성을 아름답고 건강하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을 더럽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썸남썸녀를 만난다면 머리만 감으면 대체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이용했던 방법이고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머리만 매일 감으면 그들은 내가 샤워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꿀팁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뒀으면 좋겠다. 한국의 또 다른 불편한 점은 이것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이용한다. 가끔 담배라던가 물을 사기 위해서 작은 슈퍼에 들어가며 그들은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신이 1,000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한다면 당신은 현금을 구비해둬야만 한다. 우리 중국인들을 현금을 쓰지 않은 지 매우 오래된 선진화된 국가이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현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도 선진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현금이 돌아다닌다는 것에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동시에 나는 중국이 자랑스러웠다. 전 세계에서 현금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을 정도로 발전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불편한 것이 아닌 사실상 다른 나라를 가면 중국인들은 현금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편해한다. 다행인 것은 한국은 원래 좌측 통행이었지만 10년 전부터 우측 통행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도 좌측 통행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에 비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확실히 편하다. 우측 통행은 매우 현명한 방식이고 한국이 중국의 우측 통행을 따라해줌에 감사하다. 중국은 많은 것들을 한국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이 따라오지 못한 것들이 많다. 현금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좀 더 발전되었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다. 한국은 매우 작은 나라이기에 그만큼 발전하기가 쉽고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큰 팁이 있다. 만약 투자 이민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명의로 부모님이 사놓은 집이 서울이 아닌 시골일 텐데 당신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럴 땐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만 하는데 무조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중국 커뮤니티를 살펴라. 중국인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이 있고 그곳에서 중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집주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 값싼 월세와 보증금을 제시해준다. 특히 한국은 진짜 불편한 것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월세의 보증금은 한 달치 월세와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월세 50만원짜리 집은 보증금도 50만원이라는 소리지만 한국의 경우는 보증금이 미친 듯이 비싸다. 월세 50만원짜리의 경우는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 넘어간다. 미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 집주인을 만나면 그들은 중국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싸게 내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친구는 그렇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다고 한다. 아파트 이야기가 나와서 또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인들은 중국인에 비해서 매우 예민하다. 그들의 청각은 거의 귀가 큰 토끼 수준인데 그들은 윗집에서 발 뒤꿈치로 찍는 소리를 매우 신경 쓴다고 한다. 그들은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 과장이 아닌 사실이다. 그래서 아랫집도 중국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가면 매우 좋다. 한국인들은 모두 예민한 병에 걸린 것만 같다. 샤워를 며칠 안 해도 신경 쓰고 윗집에서 그냥 걷기만 했는데도 화를 내고 우리보다 우측 통행을 늦게 시작한 주제에 조금이라도 좌측으로 통행하면 사람들이 부딪히려고 한다. 그냥 너무 이상한 나라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요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매우 동의하고 나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중국이 매우 그립다. 한국은 뭔가 너무 작은 나라이고 좁아 터진 느낌이 들어서 매우 답답하다. 이곳은 마치 개의 우리 같은 곳이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선진적이고 깨끗한 나라인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중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한 중국인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댓글은 꽤나 구체적인 설명을 해왔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글의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 분리수거는 정말 짜증나고 우측 통행을 심각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답답하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우측에서는 서 있고 좌측에서는 걸어가는데 이걸 보면 누가 앞에서 지시라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철석같이 지키는 모습이 신기하다. 그래놓고 좌측은 텅텅 비어있다. 단 한 가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현금을 쓰지 않는 것은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상금이라는 것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핸드폰이 꺼지면 그 순간 정말 큰일 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탈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물론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좋지만 이러한 현금 없애기가 시작된 배경은 다소 씁쓸하다. 아마 글쓴이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듯하다.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글을 공유하겠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중국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글의 링크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갈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